만약 내게 몸 크기를 자유자재로 키우고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쉴드의 과학자 헨크 핌은 물체를 분자 단위까지 작게 만들 수 있는 핌 입자를 개발합니다. 극소화 기술은 유용한 만큼 위험했지만 획기적인 기술에는 언제나 악용하려는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죠. 헨크의 제자 데런 크로스 또한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헨크는 이 기술을 감추기로 결정하지만 결국 기술을 카피해 옐로우 자켓 슈트를 만들어낸 데런. 이를 막고자 했던 헨크는 정의로운 좀도둑 스칸 랭을 슈트 탈환의 적임자로 낙점하고 자신의 집을 털도록 유도합니다. 기대한 대로 온갖 보안 장치를 뚫고 박사의 슈트를 훔쳐간 스칸. 훔친 슈트를 시착해보지만 상상도 못한 성능에 곧바로 반품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감옥에 끌려가죠. 반강제로 제시된 새로운 삶과 감옥살이 중 전자를 선택한 스칸. 박사의 딸 호프 반다인의 도움을 받아 훈련하며 2대 앤트맨으로 거듭나고 하이드라의 옐로우 자켓 슈트를 팔아넘기려는 데런을 막아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전과자에서 슈퍼히어로로 화려하게 전직하는 줄 알았지만 곧장 11호 사건에 휘말리며 가택연금을 당해버린 스칸. 얌전히 딸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며 가택연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벌레에 물려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 호프에게 납치당하는 중이었죠. 휴대용 사이즈의 연구소를 들고 다니며 양자 영역에 갇힌 제니 반다인을 구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부녀. 하지만 늘 그랬듯 계획은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기도 끼워달라며 눈치 없이 사업 지분을 요구하는 밀수업자에 연구소를 뺏으려 달려드는 물질을 투과하는 능력을 가진 정체불명의 여자 고스트까지 또다시 앤트맨으로 활약하는 스캇과 새로운 히어로 와스프 호프는 우여곡절 끝에 제닛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양자 영역을 드나들며 시간여행의 열쇠도 찾아내고 사라진 전 인류의 절반을 되찾는데 한몫 크게 해낸 스캇. 좀도둑에서 히어로로 변신했던 그가 이제는 슈퍼 셀러브리티로 신분 상승에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 나타난 정체불명의 사나이 정복자 캉. 그는 스캇에게 나는 당신이 원하는 한 가지를 줄 수 있는 자라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제닛은 캉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하지만 스캇은 결국 거래를 받아들이는데 과연 스캇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년) 만에 돌아온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는 엔드게임 이후 앤트맨 스캇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5의 첫 번째 작품이자 앤트맨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으로 앤트맨 시리즈를 성공으로 이끈 감독 페이튼 리드가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감독은 이번 작품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 작품이라고 자신했는데 개봉을 몇 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완벽한 만듦새를 위해 몇몇 씬의 재촬영을 진행할 만큼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죠. 원래 한국 배우 박서준의 출연으로 주목받았던 더 마블스가 먼저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어떤 이유인지 두 작품의 개봉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부제의 한글 표기는 퀀텀매니아지만 영어 발음으로는 퀀터매니아에 가깝습니다.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정복자 캉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벤져스 시리즈에 등장했던 원로 빌런으로 코믹스 팬에게는 아주 인기가 높은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6의 대미를 장식할 작품으로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가 2025년 개봉을 예정하며 그가 MCU 최대의 카리스마 빌런 타노스 이상의 존재감을 드러낼 메가 빌런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캉을 연기한 배우 조나단 메이저스는 자신의 배역에 대해 꽤 오랜 기간 침묵을 유지했지만 드라마 로키가 종영을 맞이하자 내 배역이 담긴 만화책을 들고 찍었다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정복자 캉이 표지를 차지한 어벤져스 276권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배역을 살짝 스포했죠. 캉은 31세기를 살아가는 미래 인간으로 판타스틱4의 리드 리차드의 자손이며 시간여행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로키의 살아남은 자로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 직접 로키 시즌2와 이번 영화가 상당히 많은 공통분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작품 관람 전 드라마를 먼저 시청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에는 캉의 중간 보스로 모독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모독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신유기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마블 코믹스 세계관에서 꽤 거물급 빌런으로 정복자 칸과 함께 어벤져스의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의 또 하나의 새로운 포인트는 바로 스캇의 딸 캐시 랭입니다. 이전 작품들 속에서 사랑스러운 꼬마 숙녀로 감초 역할을 수행하던 캐시는 이제 어엿한 청소년으로 자라났는데요. 예고편 속 그녀의 모습은 앤트맨과 와스퍼를 잇는 또 한 명의 히어로가 탄생했음을 예측하게 합니다. 1, 2편에서는 에비 라이더 포트슨,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엠마 퍼먼 배우가 등장했지만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에서는 캐서린 뉴튼 배우가 새로운 캐시로 등장합니다. 캐시의 극중 나이는 18세지만 1, 2편에 등장했던 배우는 15세로 아직 나이가 어려 어쩔 수 없이 교체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캐시 캐서린 뉴튼은 SNS에 탄탄한 복근을 자랑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영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받으며 노력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앤트맨은 개미, 와스프는 말벌, 빌런 옐로우 자켓은 땅벌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영화에서는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원작의 캐시는 앤트걸 등의 이름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스태처와 스팅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사실 영화 속 호프는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였는데 원작의 와스프는 호프의 어머니 제닛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최초의 어벤져스 6인 중 한 멤버였으며 어벤져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제닛 반다인이었죠. 어벤져스 촬영 전 스칼렛 요한슨의 캐스팅이 확정되지 않아 와스퍼가 등장하는 버전의 각본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본은 스칼렛 요한슨이 합류하며 폐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맨의 출연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절 앤트맨은 원래 아이언맨의 편이 될 예정이었으며 와스프도 이때 합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등장으로 이 역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앤트맨은 3부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주연 폴 러드는 스칼랭이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이후에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5, 6에 계속 활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앤트맨은 역주행의 아이콘인데요. 공개 직후 로튼 토마토 지수가 67%에서 89%까지 치솟으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은 평가를 받았죠. 앤트맨과 와스프 제작 당시 특유의 사이즈가 다른 액션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은 다양한 크기의 세트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영화에 등장하는 양자 영역이라는 용어는 마이크로버스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판권 문제로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 앤트맨과 배우 폴 러드는 많은 부분에서 닮았는데 폴 러드는 수십여 편의 작품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한 잔뼈 굵은 배우지만 앤트맨 이전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하지만 불혹이 넘은 나이에 스타덤에 오르며 무명생활을 청산했는데요. 앤트맨 또한 제작 당시 MCU에서 흥행을 의심받는 작품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각본과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좋은 배우의 콜라보로 이후 MCU 스토리를 떠받치는 든든한 대들보가 되었죠. 폴 러드는 피플지가 선정한 2021년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는 섹시한 남자라는 타이틀이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꿀 것이라며 조지 클루니나 브래드 피트 등과 함께 섹시한 저녁 식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유쾌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스칼랭은 MCU 첫 전과자 캐릭터입니다. 때문에 혹시 모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전시킬 긍정적 에너지가 필요했고 이 설정은 포근한 미소와 호감형 인상을 가진 폴 러드가 캐스팅되는 것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지요. 앤트맨 시리즈의 원래 각본에서 폴 러드는 상의 탈의 씬이 없었지만 열심히 몸을 만든 것이 아까웠던 배우 본인의 요청에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와스프는 MCU에서 타이틀에 이름을 올린 첫 번째 여성 히어로라고 합니다. 주연 배우와 감독 모두 1편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 작품이 3편이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역주행의 아이콘이었던 앤트맨은 개봉 초기보다 후기, 1편보다 2편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며 거대한 규모의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독 페이튼 리드는 두 번째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연결고리가 되었듯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또한 거대한 사건으로 향하는 다리가 될 예정이므로 다소 어둡고 거대한 규모의 작품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시리즈의 본질은 가족영화임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스프 역의 에반젤린 릴리는 이번 작품의 각본을 보자마자 역대 최고의 각본이라며 호평했고 이번 작품이 자신의 필모그래피 중 최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하지요. 개봉 전부터 남다른 기대감을 받고 있는 이번 작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더욱 거대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사이즈가 다른 액션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의 개봉일은 2월 15일입니다.